한반도에 찾아온 104년 만의 가뭄. 극심한 가뭄에 논밭은 갈라지고 저수지마저 바닥을 드러낸 채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고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싹 메말라버린 땅.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과연 인간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명의 원천인 물과 식량, 그리고 에너지까지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며 다각도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사납고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생존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1999년) 밀리니엄을 기념해 만들었다는 런던의 명물 런던 아이. 회전하는 바퀴를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런던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대관람차인데요. 한 번 타는데 약 20파운드, 우리 돈으로 4만 원 정도나 하지만 예약 없이 타기는 힘들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템지강이 흐르는 런던 시내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데요. 서울이 한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듯 런던도 템지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젖줄인 물. 물은 자연의 은혜이자 축복인 동시에 인간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는 상대이기도 한데요. 영국인들에게 있어 템지강 역시 그러했습니다. 푸케와 맞닿은 템지강은 바닷물의 유입으로 인한 잦은 범람으로 여러 차례 상처를 남겼는데요. 특히 푸케 해일이 영국 남동쪽 해안가를 강타했던 1953년 대홍수 때는 647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기고 2,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 이후 영국 정부에서는 홍수로부터 수도인 런던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는데요. 강변의 제방을 높이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역류된 바닷물을 막는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템즈 베리어입니다. 템즈 베리어는 템지강을 가로지르는 10개의 거대한 철문과 교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각 사이에 놓인 철문은 길이가 최대 61m에 무게가 3,700톤, 높이도 약 20m에 달합니다. 반원 형태의 철문은 평소 수중에 잠겨 있는데요. 바닷물이 유입돼 홍수 위기에 이르면 회전하면서 수직 형태로 올라와 강으로 밀려드는 바닷물을 막아내게 됩니다. 교각 아래엔 템즈 베리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지하 터널이 뚫려 있는데요. 템즈 베리어의 안전이 곧 런던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철저한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규모라 관리 비용도 연간 1,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1984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템즈 베리어는 몇 번이나 수문을 닫았을까요? But if we look at something like the Thames Barrier, which was completed in 1984, I believe that between 1984 and 1990 it was closed 5 times. Then in the 1990s it had to be closed 35 times. And then in the first 10 years of this century it had to be closed 75 times, which was far more than was predicted when it was first built. So certainly flood risk is a problem in the Thames. 범람하는 물의 높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천년에 한 번 발생하는 대홍수를 기준으로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지은 템즈 베리어. 하지만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위를 점검하며 높이를 보완해 왔는데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폭풍 해일이나 폭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에서는 2000년부터 해수면 상승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 21세기 말까지 템지강의 홍수 위험을 막아줄 더욱 강력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sea level rise, that 1 in 1,000 flood is slowly getting higher because of sea level rise. So we had to build the barrier at a level to protect against that particular type of flood in a certain point in future. And they original design specifications for 2030. We should protect against that flood till at least 2070 without with only minor modifications of the barrier, which is one of the things we're doing here. 이들이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 런던의 침수를 막으려고 하는 건 런던의 15%가 위험도가 높은 홍수구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런던에는 영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경제 관련 기업들과 정계 부처가 다 모여 있는데요. 만약 런던에 홍수가 난다면 국가 시스템이 마비돼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인들은 기후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연의 힘에 맞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런던에서 동쪽으로 2시간을 달려 찾아간 에식스 지역. 블랙워터강 하구인 이 지역은 제방을 사이에 두고 바다와 농장이 맞닿아 있습니다. 간척지인 이곳은 바닷물의 잦은 역류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해안가를 따라 길게 제방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바닷물의 범람을 막아줄 거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300년 전에 지어진 인공제방은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제방에 부딪힌 파도는 높이가 더욱 높아지고 제방 아래쪽으론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곳곳에 구멍이 생겨나는데요.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한 데다 범람 횟수마저 늘면서 영국 환경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If you look in the distance, can you see the sea wall of another area opposite the other side of the creek? There's a sea wall, and what's happening is the sea walls are gradually getting eroded, and it's costing the governments millions and millions of pounds to repair the sea wall. 이에 와일드라이프 트러스트란 환경보호단체에서 결단을 내렸는데요.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인근의 농장을 구입해 제방을 허물고 완충지 역할을 할 염습지로 만든 것입니다. 와일드 트러스트는 2002년 3.8km의 인공 제방 가운데 5곳을 터서 50만 제곱미터의 땅에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갯벌이 살아나면서 해안식물은 물론 조류와 어패류 등 다양한 생물종이 늘어나고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Yeah, so this is something called Salicornia europea. It's a glasswort. You just taste it. 환경과 인간을 위한 결단이었지만 인공 간척지를 다시 염습지로 되돌리기까지 대중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One of the major problems is obviously public perception of allowing seawater back into the land. Back in the 1953 there was a floods in Essex where a lot of people were flooded, so there was a lot of concern about us actually allowing water back into the land. There was concern about giving up arable land to the sea. 하지만 처음의 우리와는 달리 땅을 양보한 대신 염습지는 새로운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이곳은 블랙워터강 하구 쪽 바다인데요. 양식 굴로 유명한 머시 아일랜드라는 곳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굴 생산량이 늘고 있는데요. 제방을 허물어 염습지가 생긴 후론 해류의 속도가 줄고 굴의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더욱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Well, we didn't think it was very good when they first spoke about it, but they changed it to allow for us a bit, and now it has not affected us, and if anything, because it will mean that there's more marsh in time, it will be good for us because we think that the food for the oysters comes from the marsh. If there's no marsh, there's not much food. 데이브 스마트 씨는 올해 굴 생산량을 50만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전체에서는 약 500만 개 정도의 굴이 생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늘다 보니 굴이 특산품으로 자리 잡아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자연을 되돌림으로써 오히려 홍수의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것입니다. There's a big problem in the UK at the minute where we need to, because the sea level is rising so quickly, our salt marsh is eroding quicker, and we need to start creating new areas, breaches in the sea wall to allow the sea to reclaim the land that it once had, and that helps the wildlife and it helps the land behind it as a sea defence. 일찌감치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불리는 영국. 이곳에서 홍수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만나봤습니다. 자연의 힘에 맞서 홍수 방어벽을 세운 템즈 배리어, 그리고 인공 제방을 허물고 자연으로 돌아간 블랙워터강 하구 프로젝트인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기후변화 선도국인 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이미 시작했고 이제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의 산소저수지. 유례없이 긴 봄 가뭄으로 저수지의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갈라진 논밭에 농심은 타들어가는데요. 한평생 농사를 지어온 할머니도 이렇게 극심한 가뭄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도 처음이요. 이런 적이 참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도 소나기라도 오는데 소나기도 안 온다니까. 그냥 생일을 그렇게 막 아주 뻗어다는 겨. 그냥 이슬갱이 찜도 안 오고 그냥 그런 게요. 제일 힘든 게 지금 농촌에서는 물이요, 물이요. 우리나라는 물 수요량과 공급량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물 빈곤지수 지표가 147개국 중 4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많아 정작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적기 때문인데요. 반면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약 333리터로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발표한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선 한국은 물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총 강수량은 늘어날 전망이라는데요. 하지만 강수량의 변동폭이 커서 가물 땐 더 가물고 비가 올 땐 더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진 8월의 어느 날,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신수자 씨 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옥상에 마련된 텃밭을 손수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채소의 종류는 물론 양도 풍성해 이웃과 친척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고추, 부추, 돌미나리, 봄나물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면 김장배추 심고 달랑무 심고 갓 심고. 이 텃밭이 싱그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빗물 덕분인데요. 비가 올 때 물바지를 통해 저수조에 모아두었다가 텃밭을 가꾸거나 청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빗물 저수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했는데요.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돼 비용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채소가 수돗물만 주면 그렇게 싱싱하게 안 자라요. 이 비를 보고 바람 쐬고 햇빛 보고 이러면서 채소가 비 한 번 오고 나면 채소가 쑥쑥 자라.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강동구의 문화공간 강동아트센터. 구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인 만큼 조경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푸른 잔디밭을 가꾸는 데 사용하는 이 물도 바로 빗물입니다. 청소용수도 빗물을 사용하는데요. 연면적 18,000제곱미터에 이르는 건물의 안팎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모이는 곳은 지하 3층, 310톤 규모의 대형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호우 때는 저수조를 미리 비웠다가 빗물을 저장해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때는 수돗물 대신 사용해 1년에 5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빗물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쓰는 비용 절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고 그리고 이 버려지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저희가 재활용해서 이게 쓰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물을 사용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서 참 반응도 좋습니다. 부산의 시설 원예 시험장. 이곳은 온실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온실의 환경을 조절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빗물 이용 기술을 개발해 물 부족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오염물질과 함께 섞여 내리는 초기의 빗물을 제외하고 맑은 빗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물 부족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실제로 재배해 봤을 때 작물이 굉장히 양호하게 자라고 농업용수 수질이 좋지 않는 지역보다도 수량이라든지 생육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의 한 국화 재배 농장. 국화 수확을 마치고 새로 밭에 물을 대며 다음 재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물 걱정 없이 국화를 재배하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해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전에는 늘 농업용수가 부족한 데다 섞어 쓰던 지하수마저 오염이 심해서 작물 재배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한 몇 년간 고충이 심했습니다. 요 하우스를 짓고 난 이후에. 요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작년 농사는 아주 무난하게 원하는 만큼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 시드니. 광활한 대륙을 지닌 호주의 기후는 온대에서 열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건조한 기후에 최근 엘니뇨의 영향으로 해마다 가뭄이 되풀이되면서 새로운 물관리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도심에서 40분가량 떨어진 신도시 뉴로즈힐. 도로와 주택, 기반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선 계획 주거단지입니다. 이곳에 3년 전 집을 짓고 이사한 에이미 비커리 씨. 가뭄 때면 물 사용량까지 제한받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에 이사한 이후로는 물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틈날 때면 아이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는 에이미 비커리 씨. 그녀가 지금 뿌리고 있는 이 물은 생활하수를 정화해 만든 재활용수입니다. 재활용수는 별도의 수도꼭지를 통해 가정에 공급되는데요. 청소나 세차,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o before we had recycling water, we would pay our bills and it would be more expensive. But since moving here, we're saving probably about $50 to $100 a year on recycled water. 이 지역의 모든 가정엔 수돗물과 재활용수가 별도의 라인을 통해 함께 공급되고 계량기별로 요금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이 지역 일대에 재활용수를 보내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드니 서편의 세인트 마리스 하수 처리장. 뉴로즈힐을 비롯해 인근 공업지역에서 배출된 하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하수는 먼저 스크린으로 부유물질을 걸러낸 후 토사를 침전시키는데요. 기본적인 오염물질을 분리하고 나면 물속에 산소와 미생물을 넣어 남은 오염물을 분해합니다. 이후 화학 처리를 한 뒤 여과 공정을 거치면 깨끗한 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정화된 물은 강하류로 방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곳에서는 인근 지역에 재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Is where it's going to be recycled. Is it to a council depot? Is it to a golf course? Is it back to industry? Is it back to the home? We'll then do the appropriate extra work involved to get us to a quality that can then be reused and recycled back into a very much an advantaged state. 시드니 인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닌 던해브드 골프장. 18홀로 이루어진 이곳의 필드는 재활용수를 활용해 사계절 내내 늘 푸르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매력적인 코스와 저렴한 이용료로 골프를 즐기는 시드니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골프장에 재활용수가 공급되기 이전에는 강물과 지하수를 함께 사용했는데요. 법적으로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 골프장 전체에 물을 대기엔 늘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Without the recycled water, without any water, we wouldn't have a golf course. Thankfully, we've got the recycled water, and the place looks like an oasis. It's green, it's striped up in the summer. It's a joy to come to, really. I say, without the water, we wouldn't have a golf course. 세인트 마리스 재활용수 고도 처리장.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을 받아 고도의 여과 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여과 과정은 먼저 중공사 막방식의 필터로 물속에 남아있는 미세물질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걸러낸 후 역삼투압 방식의 필터로 다시 한번 걸러주는데요. 필터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어 이를 통과한 깨끗한 물만을 걸러냅니다. 다단계 여과 과정을 통해 식수와 거의 비슷한 수질로 정화된 재활용수는 매일 5천만 리터씩 강의 상류로 방류되는데요. 상수원으로 쓰이는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부족한 수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We don't know. It's a highly variable rainfall pattern that Sydney has. Even when it's raining, it might not be raining in the right place to catch the water in the dams. So it's important that we have a range of water programs to make sure that we have water and we have water for other uses like irrigation that aren't dependent on rainfall. 모든 생명을 키우고 문명을 싹트게 하는 생명의 근원, 물. 하지만 때론 가뭄과 홍수라는 양날을 지닌 비수가 되어 우리를 위협합니다.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변동폭이 커지고 해수면의 상승 위험마저 높아지는 요즘, 가뭄과 홍수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잡는 지혜, 그것이 바로 변해가는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열쇠입니다.